유럽의 중심 독일 베를린에는 4년 전 새로운 도량을 마련하고 독일인들과 함께 행복한 교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교당이 있습니다. 오늘은 베를린 교당의 김하은 교무님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베를린 교당의 김하은 교무입니다. 네, 교무님. 먼저 베를린 교당은 언제 시작됐는지 궁금한데요. 베를린 교당의 역사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원불교 베를린 교당은 원기 86년 2001년에 주산 최성덕 교무님이 프랑크푸르트 교당에 계시다가 거기를 연원으로 이쪽으로 판코라는 과거 동베를린 지역 그쪽에 빌라를 하나 구입하면서 베를린 교당이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2012년에 제가 세 번째 교무로 부임을 했습니다. 네. 교무님께서 처음 베를린에 부임했을 때 교화 환경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와서 보니까 10가구가 사는 5층짜리 빌라 2층에 방 3개짜리 일반집 같았고요. 5년 안에 이사하리라 다짐하고 그동안 언어도 익히고 독일인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독일인이 운영하는 가라데 도장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그리고 운동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인연도 맺고 독일어도 빨리 익히고 그런데 문제는 목탁 소리, 경종 소리가 이웃집에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꾸 문제가 되면 고소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볼펜으로 목탁을 두드려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 다음에 2013년 6월에 자선 상사님이 다녀가셨는데 그때도 목탁을 볼펜으로 두드렸어요. 여기는 교당 터가 아니다. 이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때 당시에 경산 종법사님이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의 원불교 교당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 경산 종사님 말씀에 따르기로 하고 그 다음 해인 2014년 1월 1일부터 이곳저곳 교당 터를 찾아서 헤맸어요. 갈 곳이 없어갖고 짐은 컨테이너 창고에 넣고 저는 민박집에서 또는 또 돈을 아껴야 되니까 교도님 집에서 아이도 봐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그 집에 머무르고 애착의 집을 찾아다녔죠. 그러는 과정에서도 이제 독일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지금 그때만 생각해도 아직도 울먹하는데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도 교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그동안 인연 맺었던 독일인 교들과 한국인 교들하고 같이 정관을 만들고 공익법인 원불교 베를린 교당이라는 그런 정식 이름으로 독일 관청에 샬롯텐부르크 관청에 법인 등록을 했어요. 네. 새로운 베를린 교당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신 교무님의 고생과 혈심의 노력이 눈에 그려지니 저도 울컥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무님, 새로운 베를린 교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를린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하도 집이 안 구해지니까 베를린에 있는 한인회에서 운영하는 그 2년에 한 번씩 마라톤 대회가 있거든요. 손기정 기념 마라톤 대회 10월 24일 날 딱 이틀 연습을 하고 뛰었어요. 10km 단축 마라톤을.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정말 꼴찌로 완주를 하고 딱 108일 후에 딱 정말 이틀 연습한 그 이틀까지 합해서 108일 후에 우여곡절 끝에 베를린 서쪽 스판다우라는 지역에 대지 360평, 건평 한 68평, 지하 1층, 지상 2층 되는 단독주택을 엔틀릿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4월 1일 날, 2015년 4월 1일 날 이사를 하고 5개월 동안 불단도 만들고 집도 수리하고 그해 100년, 원기 100년 9월 5일 날 동부식을 하게 됐죠. 지금 현재 저 혼자 근무하고 있고요. 또 큰 집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탁도 볼펜으로 두드리던 그 시절 생각하면 아직도 꿈만 같아가지고 한밤중에서도 일어나면 법당에서 둘러보고 수도꼭지를 막 틀어보고 그래요.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그러고 있어요. 네, 많은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새로운 베를린 교당 곳곳에 행복한 법은이 가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를린 교당 이전 이후의 법회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법회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첫 법회는 2015년 4월 1일 날 이사 와서 4월 28일 날 9명하고 구인 제자처럼 9명과 같이 첫 법회를 봤어요. 4월 28일 대각계기절 겸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입교한 교도님들은 20명 정도 되고요. 그중에 반이 현지인이고 반이 한국인이에요. 근데 한국인들 중에는 또 여기서 공부 마치거나 그럼 한국으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독일인들이 더 많죠. 저희 교도로서는. 그리고 매주 일요일 날 11시에 공식적인 법회가 있고요. 제가 독일어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독일어로 법회를 보고 있고요. 선교가도 하고 법회를 보고 난 후에는 함께 식사하고
그분들이 가져오신 케이크나 과일도 나눠 먹고 정원이 워낙 넓어가지고 낙엽도 치워주시고 이렇게 정원 일도 도와주시고 그러세요. 정기법회 이외에는 한두 명씩 정기적으로 요가와 선명상을 하러 오시는 독일인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선명상이 끝나면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때 자연스럽게 이제 원불교 교리를 설명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독일어는 악참칼트라고 하는데 이제 깨어있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 또는 마음 공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관심을 가질 때 조금씩 원불교 교리를 설명하게 돼요. 이제 비교도들한테. 또 근처에 독일인 유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요 앞으로 맨날 이렇게 지나가서 놀이터를 가는데 저희 교당에 잠깐 들려서 선요가도 하고 잠깐 다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선요가도 이제 가르쳐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앞으로 더 많은 독일인들이 베를린 교당에 모여드는 것은 물론 소태산 대종사님의 심통제자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교우님, 베를린 교당에서는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독일 교육문화 투어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제목은 청소년 독일 교육문화 투어이고요. 독일에서 살아오면서 계속 생각하고 준비를 해왔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그리고 이 나라 학생들은 일반 초, 중, 등 과정을 마치게 되면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학교에 진학하고 공부하는 모습들이 참 좋아요.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른들은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사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고 부럽기도 해요. 등록금이 없다 보니까 유학생들도 많거든요. 유학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일반 대학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예능 쪽으로도 오는 대학생들도 참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성공하고 가지는 못해요. 아주 한 20% 정도나 성공하고 가는 정도인데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력생활을 하게 되고 주체성 확립에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유학 또는 글로벌 시대에 무엇이 본인에게 정말 필요한가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하고자 하는 진행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전혀 다른 문화와 풍습, 그리고 생활 환경을 느껴보기도 하고 서로 언어와 피부, 모습은 달라도 세상은 한 일터이고 한 가족임을 직접 느껴보기도 하고 싶었어요. 프로그램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한국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체험하게 한다면 자신들의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원불교 청소년 독일 교육문화 투어도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교도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한국에 계신 또 해외에서도 혹시 듣고 계실 우리 교도님들 이렇게 연결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또 원불교 저희 베를린 교당은 교당으로서 역할을 시작한 지 이제 정말 3년 반 정도 되었어요. 종종 아무도 오시지 않는 날도 있지만 교당은 계속 존재합니다. 그 힘은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천일기도에 동참해 주신 후원님들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곳 베를린에 일원의 덕종자를 싹 튑으라 다짐하며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쉬지 않고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이번 1차 투어가 마치면 2차 투어는 7월 23일부터 하고요. 인터넷 전화로 070-7011-5515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독일 현지 교화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마침내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베를린 교당. 새로운 도량에 행복한 마음 공부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교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